오늘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 올해로 5년째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까지 4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죠. 그리고 각 부처가 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년 어김없이 반복되는 논란이 바로 소소위입니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위보다 더 작은 협의체로 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문제는 이 소소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회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도 받지 않아서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어렵고요. 또 예산이 이른바 정치적인 단판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또 쪽지 예산 등으로 불리는 민원성 예산 이슈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 같은 예산안 집행 과정과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올해에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다음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됐지만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소장님. 네. 자, 예산안 정말 관심이 많은 건데 이 나라 살림을 심사해야 될 국회 지금 서 있잖아요. 네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가 벌써 120일 전, 지금으로부터면 90일 전, 네.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120일 전인데 도대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 현재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지금 예산안 문제가 어느 정도에 지금 서 있습니까? 원래 그 국회 예산안 제출이 정부 10월 2일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2014년부터 이게 120일로 늘어나면서 네. 9월 2일 날 이제 제출하는 걸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켜진 게 그 2014년 그 한 해만 지켜지고 네. 그 다음부터 점점 늘어나더니 작년에 12월 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사문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현재 올해는 또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예전에는 심사는 다 끝내놓고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법정 시한을 안 지키 국회 일정이 나오고 있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첫 해에 한 번만 지켰고 네. 15년에는 12월 3일, 16년에는 12월 3일, 그리고 17년 12월 6일, 18년 12월 8일.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2013년에는 자그마치 그 12월 31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네, 네. 이게 또 전찰이 다시 되풀이될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혹시 해를 넘겨서 예산에 처리된 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13년에는, 네. 12년에는 1월 1일 날 아침 9시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논리는 뭐였냐면 1월 1일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관없다 뭐 이런 억지 주장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과정, 뭐 어떤 절차 때문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결위가 50명이고 네. 예결위 소위가 15명인데요. 또 이제 이 소위에서 주로 감액을 논의를 하고 네. 소소위를 열어서 그 증액을 논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소위에서 감액조차 논의가 안 끝난 거예요. 네. 한 600여 건쯤 되는 것 중에서 한 뭐 3분의 1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소소위로 넘겨버린 상황이고 소소위는 당연히 지금 요 파행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이 소소위 관행인데요. 뭐 밀실이다 깜깜이다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소위라는 건 알겠는데 소소위라는 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50명에서 15명 줄어든 소위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무회의인데 이 실무회의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게 된 거죠. 네. 3당 그 교섭단체 간사들하고 사실상 기재부 차관이 주도하는 회의여서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결정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이 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회의 날짜라던가 뭐 장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개가 아니고 아예 작성을 예. 하지 않습니다. 아. 제 내밀한 얘기로는 예.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아서 공개도 못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치나 행정의 시작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비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 소소위라는 게 비공개로 하는 데다가 장소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호텔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보니까 장소와 시간은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고 그만두고 나가면 바로 자기들끼리 이제 줄다리기 또는 주고받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나중에 체크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더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까지는 소위도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아, 예결위 소위조차도. 네. 근데 네. 그것도 그 의장이나 예결위원장이 허가를 하면 할 수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관리화되면서 이제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꼭 들어가시고 시민단체 한 명 들어가서 보게 되면서 최소한 가맹만큼은 공개가 되게 된 거죠. 네. 근데 아직 이제 이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아예 공개가 안 되고 기록도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소소위 등의 논란들 때문에 번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났는데 올해도 역시 지각 처리가 예상되죠. 예. 원래 이런 걸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 부의 제도를 두고 이렇게 한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어서 요번에 부의 오늘이 이제 사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또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소위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소소위에서 그래도 감액을 하고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조차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예. 소소위가 제대로 활동한 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어제 일요일 이 정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이제 있습니까? 뭐 사실상 소소위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네.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심의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국회 예산 심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심의 시간 자체가 거의 제로라고 한다면 심의 수준도 거의 제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산 규모가 올해 특별히 굉장히 큰데 네. 심의 시간이 짧아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네. 누가 이런 예산을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그 우리나라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해 0.4%밖에 안 됩니다. 네. 19년도 0.7이었고요. 작년 1.7이었는데 그만큼 거의 새로운 예산이 없고요. 기존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이 기재부의 안이 거의 통과되는 거거든요. 1% 정도를 국회에 손을 댑니다. 네. 근데 그 1%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그나마 그 1%도 만약에 심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또 깎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낼 때 어느 정도 깎일 것을 생각하고 조금 맞습니다. 부풀려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안 깎으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1% 깎일 걸 예상하고 네. 예산 안에다가 이미 그 예산을 편성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손바닥에서 노는 국회다. 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낸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이 나와 있어요. 네네. 아마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원회 예비회의 소위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늘린 예산이네요. 보니까 네. 줄이는 건 고사하고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3조 원 넘게 늘렸고 국토위도 2조 원 넘게 늘렸고 국방위는 2천억 원 넘게 늘렸어요. 기재위만 좀 줄인 것으로 나오네요. 네네. 오히려 줄여야 될 상임위원회가 저렇게 늘려서 부풀린 예산 어떻게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계획으로 저렇게 늘렸을까요? 보통 상임위에서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늘립니다. 네. 그런데 예결위로 가면 그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정말 힘이 있는 건 네.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은 예결위가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깎은 게 의미가 있고 증액한 건 사실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증액을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늘렸다라는 논리가 통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예산안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513조 5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복지 쪽에 200조 원 가까이 가장 많은 예산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네. 항목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액수로는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증가율로 보거든요. 네.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는 뜻밖의 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가 27% 예. 네.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환경이 19%,
그리고 그 R&D가 17%가 늘어났어요. 산업 중소기업이 지금 보니까 화면에 예산안 규모는 23조 9천억 원, 몇 네. 퍼센트 늘어났다고요? 27%가 늘어났어요. 27%. 네네. 네. 왜 그렇게 그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늘어났는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일자리 예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네. 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저 재생에너지 예산이 있고요. 중소기업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대규모로 5조나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근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예산이 미세먼지 점검 그것 예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네네. 1조 4천억 늘어서 19.3% 늘어나고 R&D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그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예. 그 아무래도 뭐 불화수소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3조 6천억이 늘어나서 17.3%가 늘어났습니다. 아하. 복지는 네 번째 예.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산업 예산이 늘어나는 거, 산업 중소기업 R&D가 일본의 대일 수출 규제, 네네. 그 수출 규제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업계에 대한 지원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가 액수로 가장 많이 늘었지만 비율로는 이제 좀 경제 쪽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환경조차도 미세먼지 예산이지만 전기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예산 각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좀 공방이 치열한 분야들 쟁점 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게 액수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충돌이 좀 많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남북 협력 예산이 이제 아무래도 충돌이 좀 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아주 작지만 특활비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또 특활비, 남북 경협기금. 네네. 어쩌면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야당이 그쪽을 눈을 부르켜고 쳐다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좀 약간 그 본인들의 어떤 좀 딜레마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아마 제일 부딪히는 게 남북 협력 예산인데 이 부분은 여야가 안 바뀌었을 때도 계속 서로가 지키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영원한 쟁점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북 경협 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데 네네. 그 부분을 계속 많이 늘렸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근데 보수 정권 때에서도 그때는 거의 쓰질 않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아예 없애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이게 이제 양 진영이 계속 가는 문제라서 이 정치적 논쟁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10%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깎더라도 그 뭐 나중에 또 경제가 뭐 이제 남북 문제가 좀 풀린다면 증액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타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무조건 깎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워낙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분야를 야당이 조금 더 깎자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예산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청년 예산이나 이쪽이 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쪽으로는 좀 한시적 일자리가 많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또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나마 요즘 그것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저희 빈곤율이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방어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논쟁이 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물론 그 세금을 받는 노인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야당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 예산을 좀 조정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 문제는 뭐 기본소득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의 가치와 또 내지는 원칙들이 막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우리 기본소득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직 그 논의 수준이니까. 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자리나 남북 협력 예산도 있지만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아무래도 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을 되게 늘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원 비율이 좀 올라갈 텐데 지금 예산에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건강보험 증액 예산이 6,100억 정도 증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이 아직 흑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쟁점은 뭐냐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대선 공약이 있었고 이 문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 적자여도 이제 비판하는데 흑자이기 때문에 또 이걸 이렇게 늘리지 말자 또 이런 주장이 또 이제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문 흑자 국가거든요. 건강보험.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건강보험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정 그 분담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유일하게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건 흑자이기 때문에 아직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지금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워낙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담 지출이 지금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예산에 조금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야당 그쪽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또 그 한편에는 그 이게 언제까지 아끼기만 해서 투자적인 또 효과도 있는 건데 계속 가야 되느냐 또 논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국가 채무도 네. 지금 상당한 상황이고 뭐 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면은 뭐 더 걱정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예. 또 양진영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36%에서 내년에 38.9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GDP 대비해서. 네, GDP 네. 대비. 근데 뭐 일단 뭐 일본의 280까지는 아니어도 OECD 평균 110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한 국가죠. 네. 다만 이제 미래에 쓸 것이 많기 때문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네네. 한편에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 볼 건 뭐냐면 채무도 있지만 채권이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채무 빌려준 거에 2배 정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거에 2배 정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이렇게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아끼기만 해서 될 문제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저출산 문제나 이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좀 양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 수지가 한 26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써야 된다. 네. 네, 지금 통합재정 수지가 보니까 2019년에 지금 26조 5천억 원으로 네.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정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 적자 규모가 내년에도 예를 들면 지금 예산 편성대로 수입은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재정 지출만 늘어난다면 훨씬 더 커질 텐데 네네. 미래를 위한 투자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과연 계속 그렇게 늘릴 수 있을지, 네. 과연 저런 재정 관리 수지 적자나 국가 부채 규모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게 투자냐 비용이냐를 잘 판단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20년 후에 퇴직할 때 돈 부족할 거 걱정을 해서 집안에 교육도 안 시키고 만약에 병도 안 고친다 했을 때 그때 돈은 남아 있겠지만 네. 그 집안은 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지 투자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적절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 예산안과 관련해서 또 요즘 관심이 큰 게 이 방위비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내년 방위비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요.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지금 올해보다 무려 5배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예, 뭐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한 지금 액수여서 지금 그리고 또 일본이나 유럽을 겨냥해가지고 기선제압의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그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간접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그 주한미군의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지금 45억 달러 산정 논란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의회가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 제출한 비용 중에서 주한미군 비용 45억 달러를 우리가 다 부담하라. 그 이상을 그렇게-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설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세계적인 주도국가로서 지위에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딜을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닐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지금으로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협상했던 액수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듭니다. 한 4조 가까운 돈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국방위가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 증액을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방위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란 말씀이십니까? 예. 아.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지금 협상 중인 거고. 예, 예. 그럼 그렇기 협상이 때문에 마무리되면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비비가 이제 일부 있긴 한데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안 되고 추경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요건은 될 수 있을지 추경이라는 게 긴급 재난, 경제 재난 이런 때 하는 건데 이 방위비 협상 오래전부터 협상을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지금 워싱턴에서 회의를 곧 할 텐데 예. 끝까지 방어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 1조 정도 느는 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네. 한 3, 4조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이 재정으로서는 네, 네. 굉장히 부담하기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산안처럼 연말에 결론이 나지 않고 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뭐 지불을 뭐 나중에 조금 더 늦게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으로서도 기존에 줬던 방위비를 다 못 써가지고 지금 그 따로 그 내부의 어떤 기금에 놓고선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방위 분담까지 어느 정도 짚어봤는데 오늘이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과거 5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5년째 넘기는 건데 이런 구태를 계속하게 하는 거, 계속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선진화법을 그냥 지키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뭐 버티고 내지는 싸우고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없앤데 좀 일조를 할 것 같아요. 헌법상 정해진 기한인 12월 2일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는 좀 걱정되는 게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수 법안이 있거든요. 네.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32개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다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이제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포함하고 또 지출하려고 해도 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예산 부수 법안이거든요. 법이 있어야 예산을 지출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만약 그게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굉장히 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네, 쓰지 못하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못 잡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선진화법대로 지금 정 소장님께서 선진화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11월 말 끝나면 다음 날 부의해서 오늘 12월 1일 끝내자 그러는데 국회가 안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법으로 교훈 삼기 위해서라도 네. 제가 뭐 아무튼 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뭔가 아무튼 우리 그 국회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정부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매년 법을 어기는 구태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예.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부실하게 심사되면 안 되잖아요.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은 또 더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70조나 되는 돈을 안 쓰고 지금 이제 그냥 그 예산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그 행정이나 국가 시스템이 거의 그 하는 거 없이 내지는 큰 변화 없이 가버리게 되면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을 다 안 쓰고 예산 안 쓰고 지금 잡아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70조 정도를 기금 빼고도 본 예산의 70조를 안 쓰고 지금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잉여금이 많은데도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